말씀에 다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 것처럼 어제 10월 6일이었죠. 5시 28분에 국회 규칙이 말씀드린 대로 255명 참석에 254명이 찬성을 했고 한 분은 기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회 규칙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했던 약 거의 800억 가까운 예산을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설계겠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는데 설계와 착공을 턴키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1년 6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빨리 이 국회가 오기를 바라는 염원이고요. 어쨌든 이제 국회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행복청과 함께 저희들이 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국회가 대한민국 수도에서 세종으로 이전해 왔다는 것은 단순히 국회가 왔다는, 건물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지방으로 더더구나 우리 행정수도를 지향해 왔던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예비 타당성이나 이런 국회를 통과할 문제가 전혀 없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대통령 집무실도 그대로 설계에 들어가면 2027년도 오히려 국회보다도 더 빨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은 대략 약 3천 내지 4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3조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제가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서울까지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그 행정의 비효율, 낭비 이런 것들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 세종시 이남에 있는 호남이나 영남 지역분들은 대단히 국회의원들이 좋아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까지 갈 것도 없고 세종까지 오시면서 국회를 볼 수 있다는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정의 중심축이 바뀐다. 세종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염원하는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서 국회가 세종으로 오면서 진정한 지방시대 그리고 국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후세 지방자치를 하시는 분이나 국회 헌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제 날짜를 반드시 인용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으로 건립 확정되다. 이것은 아마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이제 세종으로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외지에서 그러니까 그 삼남, 이남이나 서울, 경기 쪽에서 이 세종을 찾는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제는 교통입니다. 지금 아직 그 세종시에는 KTX 그러니까 저지원역 그 정차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세종 KTX 역사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장님 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하신 문제 정확하게 맞고요. 교통 문제하고 숙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시장으로
선거할 때부터 KTX 역사 필요하다. 국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서 그 KTX 역사를 반드시 세종시에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통해서 대전, 충남, 충북이 연결하는 또 청주공항과도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건설되는 것을 우리가 시기를 갖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4, 5년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굉장히 촉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정부와 국회가 오기 때문에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비즈니스 호텔이나 업무용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나성동 일대에 우리 상가 공실에 규제를 완화해서 그 비즈니스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고 강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모두가 국회가 올 것이라는 걸 다 예상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시행나가고 있는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숙박 문제는 우리가 계속 해결해 나갈 숙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질문 안 하셨지만 이제 국회가 오게 되면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주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 문제도 이제 저희들이 뭐 LH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세종시 자체가 됐든 이제부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용역보고에 의하면 국회가 11개, 뭐 예결있게 하자면 12개잖아요. 12개 상임위원회가 온다고 전제했을 때 약 5,000명 내지 6,000명의 수도권 인구 직원들이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주거시설이 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SR타임즈의 서중권입니다. 우선 뭐 39만 세종 시민들과 함께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만 이 어저께 각 당 또는 시의회 논평을 사실 많이 냈거든요. 환영의 인사를 했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어제가 있기까지 우리 최 시장님께서는 겉돌았다는 약간의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은 깎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두 가지만 하는 가지는 이제 이 어저께 발표한 이 국회 세종시법이 아마 정치적으로 많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략적으로 또는 소모적으로 해왔던 이것들이 총선이라고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시에 총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환영 행사를 비롯해서 각 정당 또는 시민단체가 상당히 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중립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엊그저께 선관위가 중립의반 혐의를 잡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장으로서 앞으로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과연 중립적인 시 행정을 볼 수 있는지 우선 시장님께서 선관위에 일단 그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서준권 기자가 낸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조사를 받는다든가 선관위에서 연락받은 것도 없고요. 또 연락받고 조사받을 행동도 한 적도 없고 어떻게 그런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전혀 근거 없는 아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질 있잖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런 기사를 함부로 쓰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네,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숟가락을 얹었다. 지금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현직 시장입니다. 세종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이에요. 누가 하는 일에 시장이 숟가락을 얹습니까? 그런 표현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표현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이 하는 일을 자꾸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도 저는 지극히 오역의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관의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 사실도 없고 아니 조사 들어갔거든요. 조사 받은 바가 불법은 없습니다. 아닌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셔야죠. 조사 들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듣지도 못했고 조사 받은 바도 없고 조사 받을 일도 없다는 걸 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예. 뭐 일부에서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좀 일전에 그 시장님께서 이제 종파나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좀 전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또 처음부터 추진했던 또 나중에 합류했던 이런 세력 간에 좀 사실은 좀 분리가 돼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굳이 뭐 정당이거나 뭐 시민사회단체거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님으로서 또 전반적으로 좀 같이 포용하고 또 합류하고 같이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가 시의 논평을 냈습니다. 아마 받아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시 논평에 보면 공무원 이제는 이제까지 국회 규칙은 누구 공무원. 때문에 안 된다, 누구 공무원. 때문에 됐다 라는 이제 정쟁의 공무원 종지부를 찍자. 이런 정쟁의 이제는 해결이 다 된 문제다. 이것은 여야 정치인이 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시작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했다, 민주당이 했다, 어떤 대통령이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결론이 끝났다. 이제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까지 국회 규칙을 한다면 걸핏하면 서로 여야가 상대방 탓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경우에 따라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이제 시비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국회가 세종시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으고 그리고 조속하게 완공이 되는 것을 향해서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시장과 의회와 시민단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지나간 것 갖고 따질 일은 아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오랜만에 저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얼마 전에 저 이장우 대전시장을 사석에서 만났는데 혹시 저한테 물어보기를 대전하고 세종이 도시가 합치고 도시명을 세종으로 하게 하면 나보고 생각이 어떠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장우 시장이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답변은 우리가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로 가면서 세종이라는 도시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것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이 통과되면서 대전과 청주 소위 말하는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형성돼야 추후에 미래도시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어떤 경쟁력도 갖춰질 것으로 보는데 혹시 차제에 그런 것에 대한 시도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메가시티는 지금 춘천권 우리 4개 시도지사가 각자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것은 춘천권이 춘천권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 위에서 상호 간의 발전을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발전시키자는 뜻이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뭐 충남도지사 생각도 다를 것이고 충북도지사 생각도 다를 것이고 대전시장 생각도 다를 것이고 저도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뭐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생각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예, 지금 국회의사당과 이제 관련해서 연계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오고
대통령 이 집무실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중교통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금강 교량을 어떻게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우회도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강에 지금 뭐 남북관계 말씀하셨으니까 대전과 연결하는 그런 금강의 교량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1억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반영이 현재는 돼 있는데 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재부의 정부 예산 안에는 그 교량을 설립할 수 있는 설계비, 뭐 설계비라기보다는 기본 조사비죠.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교량이라든가 이제 국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연관된 여러 기관이 세종으로 많이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교통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아까 KTX 역사 내용도 나오셨는데 그런 건 정부와 우리 세종시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뭐 지금 그 도로계획까지 완성시켜놓고 국회가 이전하는 건 아니니까 이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계획을 보충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세요?